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조인묵 양구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원도의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춘천 세계 불꽃대회 사업을 강행하려던 강원도의 계획이 춘천시의 반대로 틀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한 주민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도내 사찰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 화재 예방 특별 경계 근무가 실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조인묵 양구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직접 책을 쓰지 않아도 편집 등에 관여했다면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을 내고 출판 기념회도 열었습니다. 이 책에 조 군수는 편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 군수가 직접 책을 쓰지도 않고 이름을 올렸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직접 집필한 책이 아니더라도 책을 내는데 조 군수가 주제를 정하고 편집과 디자인 등에 관여했다며 조 군수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출판 기념회에서 조 군수가 자신을 책을 지어낸 사람, 즉 저자라고 표현한 것이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조 군수는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 재판 결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 양구군을 하나로 묶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조인묵 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춘천시의회 이혜영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혜영 춘천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혜영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 춘천의 한 경로당을 찾아 경로당 총무 등 10여 명에게 수박 한 통과 제과점 빵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원도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춘천 세계 불꽃대회 사업을 강행하려던 강원도의 계획이 춘천시의 반대로 틀어지고 있습니다. 도청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삼선을 보내고 있는 최문순 지사의 독선이 빚은 패칙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0월 춘천에서 열렸던 춘천 세계 불꽃대회. 지난해 예산안 심사에서 강원도 의회와 춘천시 의회로부터 1차 퇴짜를 맞았습니다. 지난 4월 추경에 다시 올렸지만 강원도 의회는 사업 계획이 부실하다며 2차 퇴짜를 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문순 지사는 도의회가 예산 통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화를 냈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도의회에서 얘기가 마침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사람들의 주도하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다. 그게 화가 났던 거지. 그런데 춘천시 의회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 추경에서는 이 사업을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강원도는 춘천시의 예산 편성을 기화로 다시 추경을 신청하거나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예산을 쓸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시에 보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수 춘천시장이 이를 이런 지하에 거부했습니다. 도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교부금을 내려주는 방식으로는 불꽃대회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겁니다. 결국 10월 대회 추진을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 추경 편성이 힘든 만큼 이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최문순 지사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민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사업의 계획과 실효성을 문제 삼아 제동을 걸었는데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려고 벌인 지금까지의 행위가 패착이라는 겁니다. 계속 초문순 도정 3개 들어와서 중요 시책 사업들이 제동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의 근본 원인들은 최문순 지사의 사업의 검토 없이 감에 의해서 진행하는 독단과 독선 현장의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요. 3선에 성공한 뒤 최문순 도지사 주변에서는 독선, 독단 같은 부정적인 말들이 입길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지사가 이런 지적에 귀를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스스로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당국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대기업들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를 포함한 광주 전남 235개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와 공모해 배출량을 조작하다 적발됐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이들은 2015년부터 4년 동안 배출량을 실제의 3분의 1 수준으로 조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방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업체 스스로 측정해 신고하는 방식이다 보니 조작은 예견된 일이라는 겁니다. 자가 측정을 해서 그 측정한 값을 환경청에 1년에 한 번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만큼이 배출이 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원주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강원과 충북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업장 280여 곳이 해마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신고하지만 업체가 스스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또 일정량 이하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 230여 곳은 조사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제재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환경청은 인력이 부족해 직접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담당 공무원은 한 명에 2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 2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환경부는 여수 산단 사태와 관련해 5월 중에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요즘처럼 농산일이 바쁜 철에 농민들은 제때 끼니를 챙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농민들에게 점심을 대신해주는 공동급식 사업이 추진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정선의 한 농촌 마을. 고추 모종을 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밭도 고르고 물도 줘야 합니다. 워낙 바쁘다 보니 끼니를 챙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농민들이 일을 마치고 하나둘씩 급식소로 모여듭니다. 바쁜 농민들을 위해 마을 부녀 회원들이 매일 돌아가며 점심을 준비합니다. 주민들이 한 곳에 모두 모이다 보니 점심시간은 마을 잔치나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니 오해, 갈등, 영농 계획, 앞으로의 농사 계획 같은 것도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실정을 감안해 정성군이 공동 취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지원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고 영농 참여 집중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현재 160개 마을이 공동 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반응이 좋을 경우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은 일손 부족도 덜어주고 주민 친목도 도모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한 주민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지난달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시민이 직접 스마트폰 앱인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신고한 건수는 모두 1,21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2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 214건, 영월 145건, 동해 128건, 강릉 119건 등이었습니다. 주민신고제는 화재 진압 골든타임 확보와 보행자의 안전,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장소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고속도로에서만 운영하던 암행 순찰 차량을 국도까지 확대하자 지난 한 달 동안 운전자 90명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과속운전 29명과 난폭운전 23명, 신호위반 12명 등 모두 90명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암행 순찰을 국도까지 확대한 결과 사고 예방에 효과가 크다며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암행 순찰을 실시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내고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에 추진 예정인 양수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심한데 이는 허피롱 홍천군수의 실책이라며 피해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이번 갈등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대규모 발전소를 지으며 주민의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에너지 민주주의와 분산형 에너지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시의 다양한 정책을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통하는 행복주컨 정책박람회가 오늘 춘천시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시민이 직접 발굴한 안건으로 토론하는 정책 토론회와 토크 콘서트, 시민들의 우수 정책 아이디어를 구매하는 정책 마켓 등이 마련됐습니다. 또 시민 발언대와 시정 배틀, 모의의회 체험 등 시민들이 직접 시정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내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찰을 중심으로 화재 예방 특별 경계 근무가 실시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 특별 경계 근무 기간으로 정하고 치악산 구룡사와 오대산 월정사 등 도내 48개 사찰과 600개 문화재에 대한 화재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소방력 11,000여 명과 헬기 2대를 비롯한 장비 684대를 주요 사찰과 행사장 등에 배치해서 화재 대응에 나섭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산불 특별 재난 지역에서 지난 8일부터 30일까지 먹는 물과 하천, 토양 등 88개 지점에서 환경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상수 원정수는 모두 수질 기준을 만족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